제가 2014년부터 가계부를 써오면서 오, 자산을 다 기록한 거예요. 와. 현재 지금 28억 정도의 자산과 순자산은 24억 정도죠. 지금 만약에 편하고 싶다 그럼 편하면 돼요. 대신 돈 없다고 징징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. 모르는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1000개 ETF 제가 다 직접 분류를 해놨어요. 그거 드릴까요? 호영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42살이고요. 현재 여러 개의 법인 운영하고 있고 순자산 24억을 모은 재테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되게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일찍부터 어디 가세요? 저 유산소를 매일 하고 있거든요. 공원 가서 러닝하고 뛴 만큼 기부하려고요. 그럼 이제 러닝하러 가시는 건가요? 네네. 네, 그럼 러닝 다녀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이따 봬요. 호영님 오늘 몇 킬로 뛰셨어요? 오늘 그냥 가볍게 3km 뛰었어요. 3킬로 뛰었어요? 네.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순자산 24억을 모으셨다 하셨잖아요. 네. 이걸 모으기 위해서 뭐부터 하셨어요? 일단 아껴 쓰는 것부터 했죠. 왜냐면 사회 초년생 때는 투자 잘 모르잖아요. 모르고 하는 투자하면은 거의 다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장 쪼개기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예적금 많이 했었죠. 많은 분들이 24억이면 인생이 편해졌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네. 좀 편해지셨나요? 아직 좀 불안하신가요? 아직 불안하죠. 아직은 이 정도로는 사실 뭔가 풍족하다? 뭔가 여유롭다라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산을 좀 불려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근데 뭐 마트 가서 이제 가격표를 이렇게 막 크게 안 따지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? 네. 좀 출근 준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녀오십시오. 네. 오영님께서 엔잡도 되게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. 그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? 제가 엔잡을 처음 시작한 게 2011년이거든요. 그때 제가 28살이었고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. 굉장히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. 자본주의에 대해서. 그래서 월급 외에 소득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스마트폰이 한창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였고 그때 제가 영어 어플을 만들었어요. 첫 번째 엔잡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 버스기사 했거든요. 근데 버스기사 연봉이나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200 안팎이었어요. 그걸로 이제 저희 5 식구가 살기엔 너무 부족한 금액이었죠. 그래서 저희 가정 환경 덕분에 일찍이 좀 많이 모아야겠다 돈을 깨달았죠. 그럼 최대 몇 개까지 한 번에 하셨어요? 진짜 많이 했었을 때는 7개 정도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. 회사 다니면서. 그럼 오영님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예요? 주위 사람들 잔소리, 잔소리? 간섭 이게 초반에 좀 되게 힘들었어요. 뭐 제가 돈을 안 썼을 때 너는 그렇게 아껴서 뭐 할래? 이 스크루지 같은 놈아. 그래서 그때 스크루지가 제 지금 닉네임이 된 거예요. 그럼 오영님 월급의 몇 퍼센트를 적금하셨던 거예요? 예전에는 70% 이상. 제가 사회초년생 때 월급 200만 원 받았거든요. 40만 원, 45만 원 정도 제가 쓰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보험 들고 연금 들고 나머지 다 적금 했었던 것 같아요.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워라밸도 지키고 싶어. 요즘 이런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. 말도 안 됩니다. 그런 거는 말도 안 돼요. 지금 워라밸을 따지다가 나중에 워라밸이 없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. 지금 만약에 편하고 싶다 그럼 편하면 돼요. 대신 돈 없다고 징징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.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자산을 못 모았을까? 놀았으니까 못 모은 거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을 탓해야죠. 뭐 부모님 탓하거나 뭐 나는 왜 운이 없을까 탓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재테크 질문이 있을까요? 주식 투자를 지금부터 해야 되나요? 1억 모으고 시작해야 되나요?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. 그다음에 답변은 지금부터 해야죠. 1억 모은다고 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1억 모았을 때 주식 투자하면은 한 번 손실 받으면은 크게 있는데 지금 100만 원부터 시작하면은 손실이 있어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. 다시 회복 가능해요. 그래서 전 지금부터 계속 내공을 쌓아야 된다. 주식 투자. 주식 투자 정말 어려워요. 하면 할수록 어렵거든요. 공부할 게 더 많아지고 만 원부터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투자라는 걸 한번 경험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20대 시절 본인에게 딱 한마디를 해준다면? 잘 시작했다. 일찍. 칭찬해주고 싶네요. 그 당시 친구분들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? 전혀 관심 없었고 근데 지금 그 친구들 저한테 투자 배우고 있어요.
제 나이대가 이제 부장급이거든요. 기업에서. 이제 다들 본인이 김 부장이 될까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SK 다녔을 때 동료들도 이제 희망퇴직을 받았거든요. SKT에서 제가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이제 알려주다 보니까 저한테 다들 연락 왔어요. 어떻게 해야 되냐. 결국 5억 원 이상대를 위로금을 줬는데도 다들 못 눌렀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계속 말했거든요. 너네가 언제까지 여기서 근무할 수 있을 거 아니냐. 회사는 너희들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. 대기업 뭐 정년 있다고 해서 그게 지켜질 거 아니야. 그거는 아직 나랑 먼 이야기다. 근데 먼 이야기가 아니게 됐죠, 이분들이 지금.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다 그렇거든요. 직장 다닐 때 그냥 지금은 월급 나오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려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 안정적인 게 가장 위험하다고 봐요. 그 대기업의 울타리 또는 기업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정적인 건데 그 울타리가 언제든 깨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우리는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. 그게 50대든 60대든 40대든 자립을 해야 돼요. 언제까지 회사 다닐 수 없거든요. 근데 우영님 남자분들은 보통 네. 이제 돈을 많이 모으시면 차를 먼저 많이 욕심을 내시잖아요. 네. 우영님은 어떠셨어요? 저는 제 돈 주고 차 사본 적이 없어요. 가족한테 물려받거나 아. 했지. 지금 이 차는 법인차예요. 네, 장기 렌트 하고 있는 거고 차를 바꾼 것도 올해 4월에 이제 법인 만들고 나서 얼마 안 되셨네. 네, 전 진짜 차에 그렇게 욕심 없었고 차부터 사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허세라고 좀 보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. 너무 팩폭인가?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. 그래도 차를 바꾸고 싶으셨을 텐데 이게 네, 제가 참는 거 정말 잘합니다. 제가 맹장 터진 것도 참았어요. 맹장이요? 네, 그 너무 아픈 거 어떻게 참으세요 그거를? 아니, 제가 군대에서 응. 맹장이 터진 거예요. 그 군대 내 병원에. 근데 장염이라고 장염약을 진통제 같은 걸 줬겠죠?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계속 버티다가 그 다다음 날이 휴가였어요. 너무 아파서 이제 걷는 것도 힘들었거든요. 근데 갔더니 맹장이 터진 거예요. 복막염까지 간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진짜 죽을 뻔했다. 아픈 건 인내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조금이라도 통증이 생기면 바로 병원 갑니다.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있을까요? 저 ETF. ETF. 네. ETF가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? ETF는 개별 주식을 모아놓은 약간 바구니 같은 그런 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별 종목 고르기 되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섹터 여러 가지 주식들로 이제 포트폴리오 짠 그거를 이제 ETF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ETF 말씀하셨는데 네. 그거 뭐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? ETF 어렵지 않거든요. 그냥 주식처럼 사고 팔면 되는 거라서 제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모든 ETF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. 그거 드릴까요? 주시면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거 제가 자료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ETF, 뭐 전기차 ETF, 뭐 바이오 ETF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산업별로 이제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인데 우리나라에 상장된 전체 ETF가 한 1000개 정도 되거든요. 1000개 ETF 제가 다 직접 분류를 해놨어요.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건 배당 주는 거냐, 월배당이냐, 커버드콜이냐 이거를 또 피벗 탭을 제가 만들어 놨고 피벗 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뭐 게임에 투자하는 ETF 찾고 싶어 우리나라 그럼 이거를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국내 주식형 ETF 중에서 게임에 섹터에 투자한 ETF를 제가 빠르게 찾을 수 있죠. 이거를 검색으로 찾으려면 하나 다 찾아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진짜 5초 안에 찾을 수 있는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2014년부터 가계부를 써오면서 자산을 다 기록한 거예요. 와. 현재 지금 28억 정도의 자산과 순자산은 24억 정도죠. 배당 내역도 다 기록해요. 그래서 이번 달 12월 달에는 95만 원, 현재 기준으로 95만 원 받고 지난해 140만 원,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. 너무 TJ죠? 부자가 되는 길 쉽지 않으면서도 정말 부지런해야겠네요. 특별한 기술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뻔한 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돈을 모은다. 저희 다 그냥 ETF 투자하고 모으고 절약하고 다 뻔한 거잖아요. 근데 재테크는 이 뻔한 것을 꾸준히 진짜 계속하는 사람이 무조건 자산 모은다 생각합니다. 그러면 재테크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. 모르는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저도 이제 잘 모르는 거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내가 아는 거에서 손실 입으면은
이제 이걸 내가 다시 회복하거나 어떻게든 뭔가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떠오르는데 내가 모르는 투자하면은 이거 어떻게 내가 손실을 다시 메꿔야 되지? 이런 게 떠오르지 않아요. 좀 실패했던 네. 투자를 겪고 난 뒤에 네. 돈이나 투자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셨나요? 사람 믿으면 안 된다. 사람 믿으면 안 된다. 네, 정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절대 믿지 말자. 돈 관리에 있어서는 가족도 저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서류상으로 다 써야 되고 전 다행히도 다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그 증거 자료에서 이제 소송을 할 건데 다행이다. 정말 사람 믿으면 안 된다.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. 그럼 누굴 믿어야 되죠? 본인만 믿어야 돼요. 투자에서는. 본인만. 네, 남을 믿으면 안 돼요. 본인만. 잠시만요. 괜찮아. 도장 찍어야 되는 거죠. 도장. 우영님은 좀 어떤 분이세요? 직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저희들을 잘 챙겨주셔서 최고의 대표님이시죠. 앞에 계셔가지고 지금 제가 자리를 좀 네, 그러니까 안 계셔야지 제가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. 제가 또 일단 자리를 한번 저쪽 방 가서 하세요. 쌍시옷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. 네. 장난입니다. 최고의 대표님이시죠. 제가 이제 또 미팅이 있거든요. 잠시 좀 미팅 준비 좀 하고 다시 인터뷰 촬영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메디빌더? 메디빌더? 우영님 이제 미팅 끝나신 건가요? 네, 일단 가면서 전화 미팅 하나 더 하고 제가 이제 또 SBS 방송 출연이 좀 있어갖고 네, 지금 또 가봐야 돼서 사무실 좀 나가봐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우영님 방송국에는 어떤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? 피부과에 들어가는 AI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업가로 오늘 인터뷰가 있어갖고 출연하게 됐습니다. 재테크 시장에도 AI 때문에 뭐 변화가 좀 일어났을까요? 그쵸. 아무래도 AI가 주는 그 답변, 정보가 약간 검증되지 않는 정보, 재테크 정보라는 게 좀 있어서 요즘에 그냥 AI가 만들어준 자료를 뿌려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뭔가 본질이 없는 크리에이터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그럼 연봉대별로 혹시 추천하는 재테크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한 3천만 원대는 절약하고 돈 관리하고 더 많이 벌어야지 모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지잖아요. 그래서 저는 엔잡 했으면 좋겠다. 한 4천, 5천 정도 되면은 이제부터 좀 주식을 좀 더 본격화했으면 좋겠다. 주식의 시드머니 좀 늘리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기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할 거예요. 금액대가. 그래서 주식이나 ETF로 하고 이제 8천, 뭐 1억 정도 되면은 부동산, 서울 부동산을 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?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이제 방송 녹화하고 오겠습니다. 네, 다녀오십시오. 네. 연매출 30억 원에 달하는 대형 건물 한 곳에서 우영님 녹화 잘 끝나셨나요? 네,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. 아나운서 분께서 되게 편안하게 진행해 주셨고 네, 그래서 저도 편안하게 녹화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재테크를 시작하려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. 네네. 그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신다면? 재테크를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재테크가 할 게 진짜 많잖아요. 주식도 해야 되고 부동산도 해야 되고 암호화폐 되게 많은데 이걸 맨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니까 되게 시작조차 힘든 거라고 전 보거든요.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운동 등록할 때도 스쿼트나 뭐 푸시업이나 이런 것부터 가장 간단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잖아요. 재테크도 그냥 돈 관리부터 일단 해봤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? 기부재단 만들고 싶어요. 제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자주 이야기하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커버드콜 ETF에 투자해놓고 그 커버드콜 ETF 나오는 배당금으로 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밥차, 도시락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재테크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 이제 고난이 생길 거거든요. 그래서 혹시 뭐 재테크 하다가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, 뭔가 좀 조언을 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에서 DM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